지난 1981년 처음 언급되어졌다가 현재까지 별다른 진행 없이 쭉 이어져 온 한일 해저터널이 최근 정치권에서 다루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이 완공된다면 기차로 일본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화물을 운송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 혜택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클 건데요. 기차 타고 유럽으로 가는 게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꿈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왜 이 계획이 지난 40년간 멈춰버린 걸까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일 해저터널이 어려운 지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통된 지 30년이 되어가는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도버 해협의 해저터널인 채널터널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버 해협의 지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구조평야의 형태로서 쉽게 말해 영국과 프랑스는 사실 한 대륙 위에 존재한다라는 셈이죠. 거대한 지층들이 쌓여서 한 대륙을 구성하고 있다가 중간 지층이 내려앉고 침식되어서 바다를 이루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바다가 바로 도버 해협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국과 프랑스가 같은 대륙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터널을 짓기 위해서는 지형뿐만 아니라 지층의 유형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도버 해협 채널 터널의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연한 지반을 가지고 있는 지층인 초크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초크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필을 이야기합니다. 해저 터널의 단면을 보시면 터널이 이 지층을 따라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크층은 말 그대로 분필과 같아서 다른 지층에 비해 강도가 약해서 공사하기 쉬운 지층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곳이 영국의 명승지인 세븐 시스터즈의 절경은 그러한 초크층이 침식되어서 겉으로 드러남으로써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어떨까요? 영국과 프랑스와는 다르게 딱 봐도 지형이 복잡해 보입니다. 이 지층의 단면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의 대륙 위에 있던 영국과 프랑스와는 달리 지반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터널을 바닥과 맞닿게 공사하는 것도 불가능해서 물속에 관을 만들어서 기찻길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섬까지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뚫어야 하는 지층이 여러 가지여서 각기 다른 기술력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지층 중에는 심지어 단단하기로 제일 가는 화강암층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형 이외에도 터널의 깊이와 길이를 비교해보면 도버 해협은 최대 수심이 50m를 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저 구간의 길이가 38km에 불과한 데 비해서 한일 해저터널의 경우 최대 수심 160m 그리고 해저 거리는 무려 141km에 달합니다. 그로 인해 도버 해협의 채널터널 건설 비용이 약 18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한일 해저터널의 건설비는 120조 원까지 추정 중이라고 하니까 그동안의 기술력의 발전 정도를 감안했을 때 건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논의해온 한일 해저터널,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아직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국과 프랑스의 채널터널과 한일 해저터널의 지리적인 차이점과 그로 인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리는 TV였습니다.